안녕하세요, 일령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남사면 창리 산 68-2번지에 있는 남은선생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개국공신이며 본관은 의령입니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개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방원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선생을 정두전의 일파라고 비난하면서도 선생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과 동생, 아들들은 계속 관직에 등용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이 살아생전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선생의 공을 증명이라 하듯 세종대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강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남은선생의 묘소입니다. 그리고 선생 묘소 아래는 부인 강릉김씨가 상하연부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국세는 선생의 묘소와 강릉김씨 묘소에서 염주알처럼 상하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묘소는 영양 또한 대단한 자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기후손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와 강릉김씨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이방으로 빠져나가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표시한 곳이 수기처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옆에 화곡저수지가 있는데 어찌 논바닥이 수기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한 수기처는 현재 암수로 작용하지만 먼 옛날에는 합수처였거나 늪지였다고 판단됩니다. 첨언을 하면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를 따라 내려오면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과 수기처를 일직선으로 그을 때 처음 만나는 산이 안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빠져나가 수기를 만나 멈추고 수기처 뒤에 일직선상으로 안산이 존재합니다. 공식과 같이 진열과 수기, 안산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고서에 이르길 안산은 귀인이 책상을 앞에 두고 앉은 것 같이 혈에서 가장 가깝고 낮고 작은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삼태봉 형태의 안산입니다. 일각에서는 안산이 삼태봉이면 삼형제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한다고 하는데 선생의 후손 중에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선생의 묘소에서 바라본 안산은 보면 볼수록 조화롭고 멋있습니다. 등산 삼아 이일대산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라 꿈틀거리는 듯한 용과 주변 사격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사거용인이란 말이 뜻이 용인에는 소문난 명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의 묘소는 풍수인들 사이에서 그다지 회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숨은 보석을 찾은 기분입니다. 이 자리를 누가 찾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멸했는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묘수를 배경으로 발복의 기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심 하나로 조상을 명당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효심 3할에 명당 발복 7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조상을 명당에 모셨으면 발복을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명당에 조상을 모셨으면 발복이란 결과값은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그것은 풍수지리의 존재이며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 발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발복은 초봄 날씨와 같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을 보더라도 봄이 왔다고 하는데 아직 바람결에 누런 낙엽만 뒹굴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봄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때가 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발복 또한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때부터 비로소 발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발복은 변덕스러운 봄 날씨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가야 비로소 완연한 봄날을 만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발복이 무엇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복했다고 해서 자고 일어나 보니
머릿맡에 돈자루가 놓여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급 공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고관대작이 되는 일 또한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발복이 아닌 요행을 원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발복했다고 해서 멍멍개가 호랑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큰돈이 들어오고 또 고관대작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양날의 검입니다. 장군에게 장검은 공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어린아이에게 장검은 자신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해서 진정한 발복은 스스로 감당할 능력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치 뉴스로 도배하고 시끄럽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누구는 조상을 명당에 모셔서 당선되었고 누구는 흉지의 조상을 모셔서 낙선되었다고 일부 풍수인들이 노인네 무릎팍 세우듯 자신의 주장을 내놓을 겁니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을 좋게 맺느냐 흉하게 맺느냐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선생의 묘수를 답사하면서 명당발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풍수지리는 종교도 미신도 아닌 자연과학입니다. 한 집안의 흥망성쇠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풍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수는 전부가 아닌 일정 부분을 담당하지만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